아침 저널. 오늘 또 한 주간 정치권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새롭게 재미있게 예민하게 예리하게 분석해보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뭐 훈련이 잘 되십니다. 그대로 뭐 아주 뭐 반자동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BBS 라디오를 포함해서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얘기와 함께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권익기 관장님? 네, 좋아합니다. 이 춘추관장 하시면은 엄청나게 또 술 많이 마셔야 되죠. 그래도 역대 춘추관장 중에서는 아마 가장 적게 먹은 편에 속할 거예요. 저도 안 먹었는데. 안 드셨어요? 네. 예. 우리 뭐 김철근 대변인이야 뭐 정치권 자체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애주가시죠. 아니 뭐 술은 좀 먹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뭐 거주망태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고 냄새나는 라디오라서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왜요? 이번 주는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그죠? 어제 좀 먹었습니다. 네, 우리 홍 박사님은요 어떻습니까? 술 좋아하세요? 예, 저 조금 마십니다. 조금. 네, 주사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편파 방송이다 진짜. 자, 오늘 또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권익기 관장님은 이 얘기 들으시면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녁에 술자리가 참 많다고 합니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뭐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울분토하기도 하고 뭐 안주는 조국 장관인가요? 예, 뭐 요즘 그런 조국 안주 한 사람 많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세금도 오르죠. 뭐 경기도 안 좋죠. 또 세상 어수선하죠. 이러니까 서민들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술 한 잔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세 분의 닉네임을 술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술이 아니고요. 각 진영에서 이런 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붙여봤습니다. 먼저 중도개혁 진영은 소주로 정했습니다. 소주. 네, 김철근 대변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주 같은 소주를 제일 못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폭탄을 잘 드시죠. 예, 이게 뭐 서민들이 가장 큰 기쁨을 나누는 가장 큰 사치가 소주죠.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술을 보니까요, 소주에 대해서 서민의 술, 중년의 술, 그리움의 술, 외로움의 술, 살고자 하는 욕망의 술, 숨이 목전까지 다가왔을 때 내뱉은 곳을 찾지 못한 울분의 술. 좋습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 틀썩 주저앉는 한탄의 술. 그러므로 소주 한 병은 술이 아니라 인생이다. 야, 비장하네요, 그냥. 이런 소주 같은 소주 철학 자체가 예, 너무 중도 개혁 비장하다. 진영이 되시라고. 예. 설명 좋습니다. 오늘. 이걸로 가름하고요. 두 번째. 기억하세요, 근데 그 설명이 길었는데. 자, 진보 진영의 동동주 권익기 관장님입니다. 예. 예, 동동주를 정했습니다. 이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바바리 동동 떠다니는 데서 동동주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부유주인데 이런 겁니다. 청관녀가 건네주는 동동주를 기분 좋게 마시던 김유신이 밤이 깊어 일어서는데 정신이 아득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아, 안진뱅이. 이게 뭐냐 그러면요. 동동주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동동주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유신 장군이 큰일을 앞둔 상황에서 덜콤한 동동주에 취했고 청관녀라는 기생의 향기에 취해서 결국 일을 그르칠 뻔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말에 목을 쳤지요. 네. 술을 한 잔 먹고 자고 있는데 말이 그 청관녀의 집으로 가더라 해서 그 말머리를 친 것이 동동주가 기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은 동동주를 경계해야 술의 되지 않나. 취함을 경계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의 막걸리 홍인전 막걸리. 박사님이십니다. 네. 네. 막걸리. 좋아요, 막걸리. 3반과 오덕이 있습니다. 오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덕. 취하되 인사불성만큼 취하지 않는다. 1덕. 새 참에 마시면 요기가 된다. 2덕. 힘이 빠졌을 때 기운이 된다. 3덕. 안 되던 일도 마시고 넌지시 웃으면 되더라. 4덕. 더불어 마시면 엉어리가 풀린다. 5덕입니다. 네. 함께 마시면으로 해주세요. 더불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 막걸리 이야기하실 때 계속 우리 군관장님께서 기침하셨습니다. 왠지 아시죠? 듣기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3반과 5덕을 명심하시라는 뜻에서 네. 오덕. 함부로 취해서도 안 되고 백성을
배신해서도 안 되는 술 막걸리 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뭐 개발, 세발, 족발, 삭발까지 다뤘는데 오늘은 한 잔의 술로 아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주, 동동주, 막걸리 3분. 뭐 서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 문득 같은 얘기라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1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먼저 포문을 어느 분이 여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홍인재 박사님. 동동주부터 하시죠. 하세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도수가 높은 소주부터 하시죠. 야, 이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현직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글쎄요, 집에 뭐가 많았나요? 네. 뭐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시간 동안 했던 게 좀 더 이례적이고 그게 검찰에 혹시 보여주기는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정작 중요한 핸드폰은 압수가 안 됐어요.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핸드폰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건데. 근데 조국 장관이 그날 퇴근을 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퇴근했다 그래요. 한 뭐 3시간. 3시간 정도. 예. 네. 집에 가는데 뺑뺑 돌아갔는지 뭐 약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이거든요. 요즘 휴대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집을 압수수색할 게 아니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시고 차량을 압수수색하세요. 하실 거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 단계까지 왔다. 그것도 당사자의 집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단계에 왔다는 것은 이게 그냥 일반 형사부 사건이 아니고 특수부에 배당된 사건이잖아요. 특수부 사건이죠. 네. 그러면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걸 다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 단계로 안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지금 헌정사에 현직 장관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건 처음인데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만드는지, 왜 이런 광경을 국민들이 보고 혼란스러워해야 되는 건지 이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검찰이 수사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몰아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할 상황과 여건이 되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인데요. 이게 지금 현직 장관일 때 장관의 업무 수행 중에 뭔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장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조국 장관의 부인, 딸, 그다음에 그 뭐 형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임명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을 볼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명을 했으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강행을 한 거죠. 이것은 사실 국민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세요. 그 장관의 지위 뒤에 숨어서 무슨 검찰 개혁한다라는 미명하에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장관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을 전부 수사 개입하고 압박하는 걸로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조국 장관이 갈수록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조국 장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 그다음에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다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자르세요. 왜 못합니까 그거? 말씀을 좀 빨리 잘라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주를 좀 많이 드신 거예요. 그거 아닌데요. 왜냐하면 소주를 많이 음주 드시면 방송은 아니야. 아니 술자리가 길어지면 왜 말씀들이 길어지잖아요. 기분 좋게 한 2잔 먹은 막걸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지금 만들고 계세요. 본인 약속을 꼭 지키신 것 같은데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집에 가서 11시간을 압수수색하는 거 국민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셨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분노를 넘어서 이제 참담하다, 처참하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지금 현재 장관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인선 장관 집에 가서 압수수색하니까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가? 낯 뒤에 짝을 붙여야 됩니다. 무슨 낯짝으로 지금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으십니까? 또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현직 총리면 수사하는데 어렵다. 스스로 내려와라 했습니다. 피의자가 현직 장관이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 수사 어렵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검찰이 왜 휴대폰을 안 하냐, 차량을 안 하냐. 저는 충분히 그 정도면 현직 장관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검찰에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곧 피의자가 될 분한테 예의를 갖췄으면 이쯤에서는 국민께 사과드리고 내려오셔야죠. 우리 지금 문자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그래도 11시간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그렇게 해봤느냐 이런 얘기인데 공관장님 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굳이 11시간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 정치의 문제입니다. 네, 정치의 문제다. 문제냐면 네. 제가 말씀을 반박하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초고강도 조사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인권적 수사 행태까지 비춰지고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저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이 문제냐면 법과 증거에 따라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래도 장관 할래 용 수사라면 그거는 검찰 권한을 크게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의 검찰권 거취 문제는 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문제이고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하여 주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홍인정 박사님이나 김철근 교수님 같은 분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정치인들의 권한입니다. 현직 국무위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주의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국민 여론이 그 지적을 따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검찰권을 가지고 국무위원 내각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모습을 비춘다는 건 그거는 엄정한 수사를 넘어서 명백하게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 11시간 정도 걸친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로 번져지고 있는 것이죠. 검찰권은 과잉 행사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저는 과잉 행사를 넘어서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불법 행위의 절정의 모습을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서 검찰이 아주 한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이번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각종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한 가족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 미리 구속 또는 기소라는 결과물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수사를 짜맞춰 들어가는 아주 불법적인 과정의 수사 이런 부분도 별개로 검찰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는 생각으로 들리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 뭐 지금 여론이 실제로 그렇게 법무부 장관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도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서초동에 이제 촛불 집회가 예고가 됐던데 그 촛불 집회는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검찰이 설령 조국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과정도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과거처럼 수사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검찰에도 결코 이롭지 못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게 맞네요.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11시간 압수수색하게 만드는 거 무엇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고 그림을 만드셨는지 대통령만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수사 결과를 예단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라
라고 임명하신 건 아니잖아요. 짜맞추기 그리고 수사인지 윤석열 검사가 아닌지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돼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과거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악습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믿었던 정치권 인사나 국민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번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패단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를 통한 불법 수사 과정도 니네 책임이니까 다 감내하고 눈 감아줘라.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법기관의 잘잘못이 드러난 대로 또 국민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이게 지금 야당 인사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행태 수사 과정을 놓고 아니 집권당의 대표소부터 뭐 원내대표 할 거 없이 검찰을 압박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아니고 어디 뭐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와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러시죠? 도대체?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행태가 뭐 다 100%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만듭니까? 도대체 임명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명을 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퇴를 시키세요. 일주일짜리 보름짜리 다 있어요. 장관 사퇴한 사람들. 그 왜 자꾸 검찰을 압박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하려면요 제도로 하십시오. 그렇게 정치권이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럼 다 굴복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검찰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러면 수사하지 말아요? 현직 장관은 수사하지 말까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만들면서 현직 검찰을 압박하고 마치 검찰이 무슨 뭐 적폐 집단처럼 그렇게 몰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도로 접근하세요. 검찰권 남용, 검찰 권한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소권이야 어차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사권 조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국회에서 법으로 하면 될 일이지. 그리고 뭐 공보준칙 만들어 가지고 뭐 저 피의사실 공포죄 얘기하고 검찰 협박하고 그러는데 경찰에 수사권 주고 경찰에 고발하세요. 그거 제도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국민적 지지나 국민적 여론에 그거 없이 어떻게 현직 장관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받으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받으세요. 그러면 될 일이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니까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야당이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피의사실 공포 얘기하겠어요? 조금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는 피의사실 공포 안 했어요? 그때 얼마나 야당이 즐겼습니까? 그래놓고 정작 본인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포니 면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잣대를 대십시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하는 논리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뭐 이 얘기 한마디 자체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김철근 교수님 주의 주장의 정치적 주장은 저는 다 수용합니다. 뭐 야당 인사는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여당은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던 것을 야당 시절에 문제제기 세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과거에도 야당 시절에도 피의사실 공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 수사는 중앙지검 특수 1, 2, 3, 4부가 다 투입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부지검에서 증권거래와 관련된 검사 또한 파견받았죠.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22년 됐는데 과거 중수부나 특수부가 했던 수사에 그 지방지검이 도와주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만큼 사상 유례 없는 메모드급 수사라는 얘기죠. 조 장관 부부가 펀드에 투자한 돈이 약 10억 정도 되고 오촌 동생이 뭐 횡령했다고라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한 20여억 압박을 하면 35억짜리 금융 사건입니다. 거기에 특수부 1, 2, 3, 4부가 다 투입되고 지방 검찰청까지 보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과장 시절에 론스타 수사를 했었는데 수조 원대 수사였습니다. 그때 중수 1과 한 팀만 하고도 수사를 잘 마무리했던
했었던 과정이 있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는 이제 모 부장 검사가 경찰에 검찰 수뇌부의 직권남용을 고소고발하면서 하여튼 일갈이 있습니다. 검찰에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장관을 마녀사냥식으로 모는 수사 행태, 장관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런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검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저는 검찰이 뼈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정부 시절에 있었던 행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되풀이되는 행태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그 부분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주장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적폐청산의 가장 큰 과제로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을 드렸던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한 청산이 필요한 과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과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부인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과거에 장관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직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훨씬 더 오만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돈의 크기를 얘기했는데 35 단 100만 원이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 현직 장관이에요. 그리고 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돈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많이 투입됐다 얘기하는데 아니 현직 장관을 당연히 잡으려면 검사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칫 잘못하면 수사에 관여했던 모든 검사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도 신중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저는 검찰을 무조건 두둔하는 건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왜 하필 이 조국 사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왜 피의사실 공포 얘기를 합니까? 다른 형사사건 많은데 집권당이나 정부에서 그 얘기 좀 하세요. 차라리. 뭐 오늘 계속 이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얘기를 제가 저 반론을 할 것 더 남았습니다. 홍 박사님 하시고 저도 네. 대기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진행자의 직권으로서 딱 1분씩만 시간 드리고 이 주제 왜 저부터 1분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 계속 하다가 진행자님께서. 앞에 있는 물잔이 지금 아니요. 아니 저는 지금 건전한 우리 토론이니까. 대변인께서 네. 잘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괜히 오늘 아침 술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 등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내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국민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결과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모든 국민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민주당만 이걸 계속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저는 그게 국민이 과연 공감하실까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말씀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찰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요. 11시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왜 11시간이 걸렸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드렸습니다. 아까 그 메머드급이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도요. 사실 돈이 35억 갖고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딸 입시 문제부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입시를 준비해온 게 특혜 입시를 준비해온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인까지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아이들까지 와서 지금 증언을 해야 되는 이 파국으로 몰면서 이게 마치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몰고 있는 게 누가 하나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옛날에 피의사실 공표 얼마나 즐기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촛불 일으키고 촛불에 국민들이 모든 뜻을 담아서 문재인 정권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보면 반성부터 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라고 무슨 얘기가 붙어야 되는데 과거 건 과거 것이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자기네 것을 없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공감도 못 얻고 역풍이
대단히 크게 불 것이다. 아마 태풍 타파보다 더 크게 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80님이 소주님 파이팅입니다. 속이 확 불린다고 아침부터 소주를 드시면. 네, 이제 두 분의 말씀의 근거가 네, 공관장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두 같아서. 분 말씀의 근거를 네. 보면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장이 올라갔네. 결정적인 명분이잖아요. 그 부인의 기소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검찰이 피의자 소환도 없이 부인을 기소했죠. 표창장 위조로 기소했습니다. 도장을 이미 날인했다. 다시 말하면 동양대 총장의 도장을 인주를 대신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표창장을 컴퓨터에서 오려 붙인 흔적이 나왔다라는 검찰발 주장이 아닌 것처럼 또 보도가 돼서 검찰의 초기에 부인을 기소할 때 결정적 명분인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장을 그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소환 조사 없이 서둘러서 정치적으로 조국 장관 후보자를 낙마하기 위해서 부인 기소를 결정하고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두 분처럼 대대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부인이 기소됐는데 장관직에 오르냐.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어저께 11시간의 압수수색이 그 부분까지는 부족해 보였는지 이제는 본인 조국이 직접 기소당하게 생겼는데 너 어떻게 장관 하려고 그러냐. 여기까지도 여론머리를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주는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입각해서 하는 수사를 어떻게 감히 어느 집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억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료해서 나누어서 평가해야 한다.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일단 저 앞에 물잔을 아니, 드시고 왜? 물 한 모금씩 좀 하시죠. 예. 네, 너무 마셨습니다. 뜨거우셔서. 그 진보 학자 중에 상당히 이제 그 저명한 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국민과 대결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집단 저는 집단 세력 이기주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요. 특히 그 민주당의 지지를 하는 셀럽들이죠. 그 유명인들, 공지영, 무슨 유시민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그 조국 장관을 지원하고 우리가 조국이다 얘기까지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웃습니다. 왜?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뭔가 진보적인 인사가 옳은 얘기를 했구나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같은 패거리구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수용을 빨리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조국을 가지고 지금 2달 넘게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할 만한 사람이 조국밖에 없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돌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말입니다. 지금 문자에서도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물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물 한 잔 저희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치열하고 정말 얼굴이 붉어지는데 앞서도 오프닝 멘트 때 말씀을 하셔서 드렸습니다만은 요즘에 참 술 한잔 하시면서 정치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친했던 사람들도 반목하긴 그런 관객이 또 많이 나타나고 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고 자꾸 갈등과 반목은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틈씩만 돌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 질문에 먼저 제가 홍인재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중근 교수가 진보의 대표적인 학자로 많이 알려졌고 또 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왜 정의당 탈당했을까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주제인데요. 여기서 조국 장관의 얘기는 하지 국민 마시고.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조국 얘기지 무슨. 모든 국민이 기승전 조국이에요. 네, 어떤 주제와 연결돼서 조국. 더 이상 정말 이런 소모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중근 분명 교수와 낭비예요. 정의당이 됐으면 네. 오죽하면 탈당을 했겠어요. 오죽하면. 지금까지 이런 그분이 82학번 동기라 그러시죠. 그리고 절친이었다고. 책도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책도 같이 출간을 하고. 그런데 그런 절친이 생각하실 때 더 이상 방어할 힘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성할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사퇴할 기회를 줬는데도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조국 후보에 대해서 욕하는 것보다는 네. 장관에 대해서 그냥 정의당에 대해서 정의당이 지금 데스노트가 아니라 눈치노트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정의당 아마 이름 곧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 탈당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 된 뭐 것 탈당은 같습니다. 되지는 않았죠. 탈당계를 내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탈당이 처리되는 겁니다. 누가 만류했다고 이거를 시기를 두고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뭐 심상정 이슈로 대표가 만든 것은 심상정 대표가 이게 처리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뭐 아니 짧게 탈당은 말씀드리면 아니죠. 일단은 탈당계는 이제 다시 반려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거둬 들이셨다는데 이건 뭐 진 교수님의 평가죠. 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진 교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뭐 그분의 평가는 평가대로 그냥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짧게들 얘기하시나요? 길게 하세요. 아니 우선 그 정의당이 그 조국 임명권에 대해서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20대의 지지 철회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정의당이 말한 정의는 뭐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겠죠.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부, 뭐 딸, 그다음에 뭐 친인척 할 것 없이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 공정과 정의의 문제거든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건데 그동안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장관 후보자는 전부 다 장관직에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선거법 때문에 이른바 연동형 그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하고 사실 야합한 거거든요. 그 야합의 대가를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는 건데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했고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탈당계를 제출한 순간 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본인의 의사가 심상정 대표의 설득에 의해서 아마 걷어들여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탈당계 제출은 이 정도로 뭐 한 틈씩만 돌아가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뭐 우리 권익기 관장님께서 바야흐로 기대하셨던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조장관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사회자님 만류를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세를 펼치는 것과 방어하는 자의 시간 분량이 배 이상입니다. 네, 항상 그럼 설명하고 모니터링 해명하는 하신 자. 분이요. 네, 더 많이 두 돼요. 야당을 합친 것보다 훨씬 길게 하신다고 시간까지 다 재서 그러셨어요? 말씀을 아주 네. 충분히 하고 네, 계세요. 제가 원래 설명하는 자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차관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번역기 우리 잠시만요. 관장님께서 법무부 차관 가시는구나. 아니면 대변인이나 차기 대변인 아니십니까 혹시 법무부 어디에 대변인? 법무부 대변인이요? 네. 이거 법무부 그건 대변인 못 검사만 하겠죠. 합니다. 못 하시나요? 네, 네. 이게 원래 왜 못해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저기요. 급수가 한 번도 있죠, 경험하지 급수가. 못한 세상에 있는데 급수가 있죠. 저기요, 저 진행자를 좀 봐주셨어요. 이게 더 이상 조국 얘기하면 안 저기요. 돼요. 예. 여기도 조국의 조자도 듣기 싫다. 발음 아니, 잘하셔야 돼요. 우리 조짠지. 사회자님이 해외끼리 재밌게 얘기하면 좀 못 견디시는 것 같아. 네. 자, 지금까지 이런 토크는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 동동주가 은근히 취한다는 거, 김없이 뜨겁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래도 뭐 이 소식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도 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묵는 숙소로 직접 가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단 정상회담 평가 우리 권익기 관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은 한미가 어제 이제 유엔 총회 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신뢰와 최장 보장의 메시지를 냈죠.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 행동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지금 김정은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그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협상에 타결된 것은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회담의 유효성을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제 예상되는 3차 북미 회담에서 온 세계가 가장 바라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했다는 어떤 중장기적 로드맵까지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깔리는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교체한 이후에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비공개가 됐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곧 재개될 실무회담을 통해서 2차 하노이 회담과는 달리 3차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 진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우리 김칠근 대변인. 하여튼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3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그 실무회담을 해야 되고 우리 뭐 국정원에서도 뭐 2, 3주 내에 있을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2차까지 오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로 이벤트화하고 국내 정치에도 많은 이익을 봤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시기적으로 또 뭔가 진전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국내 정치에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입니다만은 국정원에서 네. 국회 보고한 게 있죠. 어제죠. 예. 네. 11월 달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잘 돼 간다면 그런 전제가 있었지만은 11월에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얘기라고 봐요. 왜 이 시기에 그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조국을 덮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왜냐 11월에 올지 안 올지도 확정도 안 됐는데 또 그쪽으로 가십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자꾸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조국 정국을 덮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던져봤거든요. 그 총선 물갈이 하는 것까지 던졌는데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 답방까지 그 부산에 온다 이것까지도 한번 던져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정이 됐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쳐. 네. 실현성 여부가 없는데. 실현성 여부. 예. 그리고 지금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온 건 별로 없어요. 사실 해석의 문제일 뿐. 또 국민들이나 언론에 안 알려져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뭐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별로 안 보였다. 이런 실질적인 메시지는 아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왜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이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됐을 텐데 갑자기 가신 거잖아요. 왜 갑자기 갔을까? 갑자기 갈 만큼 시급하게 결정하거나 만들어내야 될 무슨 결과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정상회담이 성과 없다. 맹탕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또 회담에서 청와대 브리핑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세계사적 대전환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쏴대는 미사일 때문에 불안한데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이 과연 튼튼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모두 발언해서 국민이 안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 인식과 대통령이 좀 거리가 먼 게 아닐까. 오히려 만나러 간 거는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맹탕 정상회담이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지소미아 문제가 그런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은 것은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은 뭐 미국 정부가 그 지소미아 연장을 저희가 종료했을 네. 때 이제 워싱턴 일각에서 이제 나름 지적이 좀 있어서 한국 정부가 주한 미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주의를 줬죠. 한국 정부의 고위 권한이고 자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라는 조치를 줘서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미 관계가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일본 편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국내에 그때 존재했었어요. 네, 근데 그 많았죠. 뒤에 미국 정부는 뭐 미 대사 초치 이후에 그 뒤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잦아들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은 건 뭐 백악관 일각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 제기는 일각의 이야기고 한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당연한 거죠. 지소미아 연장 종료는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피력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문제는 뭐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정원 어제 보고에 따르면 이제 지구가 공면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에 실패하고 있다는 네. 일본 정부의 그런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가장 큰 불이익을 보는 건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소미아가 돌아갈 때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북한 미사일에 관련된 자료를 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자료를 주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무도한 무역 보복에 따른 후폭풍 부작용을 일본 정부가 앓고 있다고 봐야겠죠. 한일 관계가 다시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풀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하여튼 이 지소미아 문제가 일본 정부의 뼈아픈 후폭풍으로 작용을 해서 빨리 일본 정부가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돌아가는데 작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은 부산에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제 이제 저희가 꼼꼼히 기사를 봤는데요. 그 서훈 원장이 일단 모른다는 답변이었어요. 기사 말고 네, 또 네. 여당의 핵심이십니다. 저 오늘 여러 번 웃네. 그럼 가능성만 갖고 이제 제가 해서, 근데 제가 너무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기사 말고 마치 온다는 것처럼 인식할까봐 우려되는데 만약에 온다면 서울을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답방하는 것보단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오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작년에 초대를 해서 아세안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 아세아 특별 정상에 초대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다자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김 위원장이 서울에 단독 답방하는 것보단 부산에 오는 것이 경우에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어차피 국제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정상들 경호 차원에서 철통 경호 체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뭐 김정은 위원장만을 위한 단독 경호 체제를 굳이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네. 또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뭐 1,000km 이상의 외국을 가는 것보단 뭐 한 500km 안팎의 부산에 오는 게 뭐 참매 1호 전용기로 오든 열차로 오든 승용차로 오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저는 부산에 오는 결정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그런 용이성이 있다. 다만 전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전 지구인들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내고 온 뒤에 와야 그 효과는 좋을 것이다. 우리 공 과장님께서 여권의 핵심이시니까 신문에 나온 얘기 말고 이 얘기 종합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면 부산에 오게 되면 11월이잖아요. 그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건데 그럼 11월에 오고 내년 2, 3월에 한 번 더 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1월에 온다면 내년 2, 3월에 단독 서울 답방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 11월에 오는 것은 국제회의 참석차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한 번 왔다 가면 이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 답방은 또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총선 전에 한 번 더 오겠죠. 그러면. 네. 뭐 총선 전에는 상당히 뭐 지각 평등이 일어날 수. 아니 왜냐하면 와야지 민주당이 힘을 받거든요. 홍인전 박사님.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셔요. 11월에 오시든 2, 3월에 오시든 총선을 위해서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총선을 위해서 오실 때는 뭔가 선물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오셔야죠.
오셔서 선언하시던지 그거 없이 그냥 오신다. 그건 완전 송선령이죠. 그것을 위한 기획이다라는 건 국민께서도 벌써 예측을 하셨어요. 오신다고 해서 놀라는 국민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비핵화를 선언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언하고, 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동의합니다. 비핵화를 선언하러 오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세 분 다가 김정은 위원장 오시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시네요. 아니 오실 거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건 총선령이다. 네. 오실 때는 아니, 비핵화를 선언하러 전제가 오셔라.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니까요. 비핵화를 전제. 네, 네. 아무래도 뭐 정부 여당 쪽에서도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나와야. 아니 국정원정 네. 답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모른다라고 먼저 얘기했고요. 다만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가 잘 진전이 된다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는 걸 전제로 얘기가 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수요일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정치 얘기, 짜증나는 정치 얘기를 되도록이면 좀 부드럽고 재미있게 그렇게 엮어보려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였습니다. 오늘은 화를 내셨다가 오셨다가 뭐 약간 조금 이상하신 분 같았어요. 화를 누가 화낸 사람 없습니다. 오늘 사회자님이 좀 열띤 토론에 긴장하신 것 같아요. 원래 야당이 좀 웃고 여당이 답변하시는데 여당만 웃고 야당만 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가끔씩 이제 어지러운 세상 또 뭐 어려운 그런 경제 사정 감안하면은 한 잔 술이 생각나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닉네임을 술로 붙여봤습니다. 막걸리, 소주, 동동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아시죠? 다음 주는 주스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예,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건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